1952년 9월 8일 쿠바의 한 술집에서 한 남자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헤드라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노어부 84일 만에 거대한 청새치 잡아. 상어떼에게 뜯겨 뼈만 남아. 남자는 신문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거의 글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끝났다고 수군거렸고 그 자신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신문 기사는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는 즉시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 8주 만에 한 편의 중편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가 쓴 소설의 제목은 노인과 바다. 이 짧은 이야기는 출판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해밍웨이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음악가였습니다. 해밍웨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미시간 호수 근처에서 낚시와 사냥을 즐겼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연, 야생, 인간과 동물의 대결, 이것들은 해밍웨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밍웨이는 대학에 가지 않고 캔자스시티 스타 신문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짧은 문장을 사용하라. 짧은 첫 문단을 사용하라.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라. 이 원칙들은 해밍웨이의 문체를 형성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해밍웨이는 적십자 구급차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격포 파편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고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밀라노의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그는 간호사 아그네스 폰 쿠로프스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를 떠났습니다. 이 경험은 해밍웨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쟁 경험은 해밍웨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폭력과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인간의 취약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용기와 명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문학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 해밍웨이는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트루드 스타인, 에즈라 파운드, F. 스콧 피츠제럴드 등 잃어버린 세대의 작가들과 어울렸습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해밍웨이의 멘토가 되었고 그의 글쓰기를 격려했습니다. 파리에서 해밍웨이는 자신의 문체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간결하고 절제되었으며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빙산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빙산의 8분의 7은 물 밑에 있다. 작가는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된다. 독자가 느낄 수 있게 하라. 이 원칙에 따라 해밍웨이는 감정과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암시했습니다. 1926년 해밍웨이는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를 출판했습니다. 이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즉시 성공을 거두었고 해밍웨이를 유명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1929년에는 무기여 잘 있거라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전쟁의 무의미함과 사랑의 비극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해밍웨이는 이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1930년대에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전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공화파를 지지했고 전쟁의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940년에 출판된 이 소설은 해밍웨이의 가장 야심찬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부터 해밍웨이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는 유럽 전선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했고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2번의 비행기 추락 사고는 그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1950년경 해밍웨이는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이미 최고의 작품을 썼고 이제는 내리막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밍웨이 자신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끝난 것은 아닐까? 1951년 해밍웨이는 쿠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이마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레고리오 푸엔테스라는 노어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푸엔테스는 평생 어부로 살았고 바다에 대한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푸엔테스는 한 번은 며칠 동안 바다에 나가 거대한 청새치와 씨름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국 물고기를 잡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이 그것을 다 먹어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뼈만 가지고 돌아왔지만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싸움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1936년에 에스콰이어 잡지에 늙은 어부의 이야기를 짧은 에세이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소설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1951년 겨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단 8주 만에 그는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젊은 제자 마놀리는 부모의 명령으로 더 이상 그와 함께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산티아고는 혼자서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 사흘 밤낮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마침내 그는 물고기를 잡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그것을 공격합니다. 산티아고는 용감하게 싸우지만 상어들은 물고기를 거의 다 먹어치웁니다. 그는 뼈만 가지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지쳐서 잠든 산티아고를 마놀린이 발견하고 다시 함께 낚시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이야기 안에 해밍웨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았습니다. 소설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산티아고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해밍웨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약하고 늙고 결국 죽습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노력은 종종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패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패배합니다. 산티아고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싸웠고 자신의 기술과 용기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 산티아고와 청새치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산티아고는 물고기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물고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물고기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경해. 그러나 오늘 끝나기 전에 너를 죽일 거야. 이것은 해밍웨이의 윤리입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죽이는 것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냥은 증오의 행위가 아니라 존중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물고기가 죽었을 때 슬퍼합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 거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상어들이 나타났을 때 산티아고는 절망적으로 싸웁니다. 그는 작살로, 노로, 키봉으로 상어들을 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옵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무기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싸웁니다. 맨손으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말하는 압력 속에서의 품위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이길 수 있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상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산티아고는 뼈만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84일의 불운을 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놀리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산티아고의 손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함께 낚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연결입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용기와 기술을 전수하고 젊은이는 노인에게 희망과 계속할 이유를 줍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강력합니다. 산티아고는 깊이 잠들어 있고 사자 꿈을 꿉니다. 사자는 소설 내내 반복되는 이미지입니다. 젊었을 때 산티아고는 아프리카에서 해변의 사자들을 보았고 그는 여전히 그 꿈을 꿉니다. 사자는 힘, 젊음, 야생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늙고 지친 산티아고가 여전히 사자 꿈을 꾼다는 것은 그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파괴되었지만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출판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952년 9월 라이프 잡지는 소설 전체를 한 호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에 라이프는 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비평가들은 극찬했습니다. 이것은 해밍웨이의 최고 작품이며 미국 문학의 고전이라고 말했습니다. 1953년 해밍웨이는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특히 노인과 바다를 언급하며 해밍웨이가 이야기하는 예술의 대가이며 현대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작가의 고독에 대해 말했습니다. 작가는 외로움 속에서 일해야 한다. 그는 매일 영원한 것 또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직면해서 자라난다. 이것은 산티아고의 고독과 같습니다. 노인은 혼자 바다에 나가 자신과 자연과 대결합니다. 작가도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공백의 페이지와 대결합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개인적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그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고와 질병으로 그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편집증적 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습니다. 1961년 7월 2일 아이다호주 캐첨의 자택에서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는 61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토록 용기를 찬양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과 신체적 고통이 그를 압도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일관성 있다고 말합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했고 죽음도 자신의 조건대로 선택했다고. 오늘날 노인과 바다는 어떻게 읽혀야 할까요? 이 소설은 여러 층위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단순히 훌륭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결,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이것만으로도 소설은 흥미진진합니다. 해밍웨이의 간결하고 강력한 문체는 독자를 배 위로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산티아고와 함께 배고픔을 느끼고 태양의 열기를 느끼고 줄이 손을 베는 고통을 느낍니다. 둘째, 그것은 인간 존엄에 대한 명상입니다. 산티아고는 가난하고 늙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직업을 존경하며 자신의 적을 존중합니다. 그는 품위 있게 패배합니다. 이것은 해밍웨이가 압력 속의 품위라고 부른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노년과 죽음에 대한 성찰입니다. 산티아고는 늙었고 그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술과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소설은 묻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규정하는가? 육체인가? 정신인가? 산티아고는 육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는 거인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쇠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 경험의 축적이기도 합니다. 넷째, 그것은 예술가의 고독에 대한 우화입니다. 산티아고는 혼자 바다로 나가 거대한 도전과 대면합니다. 작가도 혼자 책상에 앉아 거대한 빈 페이지와 대면합니다. 둘 다 자신의 기술과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물고기는 상어들에게 먹힙니다.
작가의 작품도 비평가들에게, 시간에게, 무관심에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력 자체입니다. 산티아고는 말합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노인과 바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존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공을 너무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 성공과 실패. 그러나 노인과 바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산티아고는 객관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엄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고독은 필요합니다. 산티아고는 혼자 바다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대면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고 우리의 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산티아고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는 물고기를 죽이지만 존중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자연 착취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만 산티아고는 자연을 동반자로 봅니다. 넷째, 나이는 단순한 쇠퇴가 아닙니다. 산티아고는 늙었지만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그의 기술, 지혜, 존엄은 나이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춘을 숭배하고 노년을 경시합니다. 그러나 노인과 바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축적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면 질병, 실패, 상실 또는 단순히 삶의 무게의 산티아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는 포기할 때만 옵니다. 해밍웨이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찬양했지만 자신의 취약함과 싸웠습니다. 그는 강인함을 보여주려 했지만 내면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바다에서 그는 자신의 최고의 비전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유한하고 결국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존엄할 수 있고 용감할 수 있으며 고귀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산티아고는 소설의 끝에서 사자 꿈을 꿉니다. 당신도 당신의 사자를 꾸십시오. 당신의 젊음을, 당신의 힘을, 당신의 꿈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몸은 늙고 약해져도 정신은 영원히 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해밍웨이의 목소리가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찬가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격려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계속 노를 저으십시오. 바다는 넓고 여정은 길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